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우주 이야기를 읽어주는 우주아줌마입니다. 여러분은 명왕성을 알고 계신가요? 우주아줌마는 어릴 때에 태양계를 배울 때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까지로 배웠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까지였죠. 요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해왕성까지를 태양계의 행성으로 배우고 있죠. 명왕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선 행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알고 가볼까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하고 별이라고 합니다. 별, 그러니까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하고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소행성, 외소행성 등으로 불리죠. 우리가 오늘 알아볼 명왕성은 1930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을 하고서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인정되었었습니다. 명왕성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플루토라고 불리는데요. 놀랍게도 명왕성이라는 이름을 제안한 사람은 잉글랜드 옥스퍼드에 살던 11살 소녀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중에 하나로 영국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그 소녀는 할아버지와 상의해서 플루토라는 이름을 제안했는데요. 여러 이름 후보 중 플루토로 명왕성의 이름이 결정되자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5파운드를 주었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5파운드는 8,800원 정도이니 너무 야박하게 준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명왕성은 공식적으로 1930년 3월 명왕성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명왕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지구 정도 크기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는 지구의 달보다도 작은 크기였어요. 행성으로 불리던 명왕성이지만 위성인 가니메데, 타이탄,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 트리톤 등도 명왕성보다 질량이 크기까지 합니다. 명왕성은 안개층이 있는데요.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은 명왕성의 안개층을 20개 정도로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명왕성은 색상과 밝기의 변화가 크고 다양한데요. 어두운 회색, 어두운 오렌지색 등도 보입니다. 색상으로만 보면 목성의 위성이었던 이오와도 약간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왕성의 영어 이름인 플루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와 동일 인물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과 지하 세계를 맡고 있는 신입니다. 로마 신화로는 플루톤이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플루토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플루토라고 부르지만 동양권에서는 명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밝을명 한자를 떠올리셨나요? 명왕성이라는 이름의 명왕은 명부의 왕, 그러니까 하데스, 죽음과 지하세계의 신을 뜻합니다. 한자로는 밝을명이 아닌 어두울명 한자를 쓰고요. 명왕성의 달인 명왕성의 위성은 5개인데요. 카론, 스틱스, 닉스, 케르베로스, 히드라입니다. 영화에서 들어봤거나 신화 속 이름으로 들어본 적이 있진 않나요? 카론은 명왕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입니다. 어떤 천문학자들은 카론을 위성으로 보지 않고 명왕성과 이중행성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카론과 명왕성이 서로 같은 면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명왕성과 카론은 지구와 달처럼 다른 행성과 위성의 관계와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천체들은 모행성이 있고 위성이 그 모행성을 돌고 있는 주종 관계와 비슷하지만 명왕성과 카론은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죽은 사람을 태우고 저승으로 가는 강을 건너는 배의 담당이던 뱃사공의 이름이 카론이었는데요. 플루토의 위성의 이름이 카론인 점은 무척 흥미롭죠. 케르베로스라는 위성의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옥의 문을 지킨다는 신화 속 개 이름입니다. 머리가 3개인 지옥의 삼두견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하데스의 경비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드라라는 위성의 이름 역시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불사신 물뱀이라는데 상상이 잘 되나요? 머리가 여러 개인 독사, 독이 있는 뱀입니다. 뱀의 머리를 잘라내도 다시 머리가 자라나는데 머리카락들이 뱀으로 그려진 만화를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위성 이름 중 하나인 스틱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말하는데요. 저승의 강을 뜻하기도 하고 그 강의 신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황천길이라는 표현을 아실까요?
황천길, 요단강 등과 스틱스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무언가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할 때에 스틱스 강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 강을 걸고 한 맹세나 다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는 뜻과 비슷하죠. 명왕성은 지구에서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고 역시나 너무 멀다 보니 명왕성에 대한 정보도 아직은 희미합니다. 행성이었다가 지금은 행성이 아니게 되었다고 하니 조금 짠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명왕성의 이름은 저승의 뜻을 갖고 있고 명왕성의 위성들 역시도 지옥, 죽음과 관련된 무서운 이름들이라고 하니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명왕성은 어쩌면 무척 무서운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행성이었던 명왕성은 어떻게 외소행성이 된 걸까요?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었던 명왕성은 2006년에 행성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더 이상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게 된 것인데요. 2005년 미국의 한 교수가 명왕성보다 큰 천체 에리스를 발견하면서 명왕성이 태양계의 행성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어요. 명왕성이 행성이라면 에리스도 10번째 행성으로 지명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행성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생긴 것이었죠. 명왕성이 행성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있고서 2006년에 국제천문연맹에서는 찬성과 반대 투표를 했고,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이 60% 정도로 조금 앞섰기에 우리 태양계에서 명왕성이 행성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의 자격, 행성의 기준을 새로 규정했어요. 태양계의 행성이 되려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주위를 돌아야 하고 스스로 충분한 질량을 갖고 있어야 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만큼 질량이 또 너무 크지는 않아야 하고 스스로 자체 중력으로 타원이 아닌 구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가 돌고 있는 궤도 근처의 천체를 위성으로 만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밀어내서 행성 주변에 자잘자잘한 천체들이 없어야 할 수 있도록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 구역 안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천체여야 합니다. 명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명왕성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행성의 조건에 맞았지만 명왕성에 대한 논란 이후로 조건과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것이죠. 명왕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구형의 천체이지만 질량과 중력이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공전구역 안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천체는 아니었어요. 명왕성의 공전 궤도에는 많은 얼음 덩어리 천체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명왕성은 공전 궤도도 크게 찌그러져 있어서 해왕성의 공전 궤도를 침범하기도 하죠. 그렇게 명왕성은 새롭게 바뀐 행성의 기준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명왕성이 새롭게 바뀌는 행성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더 이상 행성이 아니게 되었지만 모든 천문학자들이 명왕성을 행성에서 빼는 것에 대해 찬성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명왕성을 행성으로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을 행성으로 다시 돌려놓고 싶어 하기도 한다고 해요. 명왕성이나 에리스는 해왕성 바깥 천체 중에서는 제법 큰 천체이긴 하지만 행성이 되기에는 작은 크기여서 명왕성과 에리스는 행성이 아니라 외소행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외소행성이란 행성과 위성을 제외한 천체들 중에서 행성 같아 보이지만 일반 행성보다는 작은 태양계의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쪽에 위치한 천체들을 말합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카이퍼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카이퍼벨트란 태양계의 가장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의 바깥쪽에서 태양계의 주위를 돌고 있는 작은 천체들의 집합체입니다. 명왕성은요,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을 말하는 공전 주기가 대략 248년 정도이고 혼자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하는 자전 주기는 6일 9시간 정도입니다. 그만큼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 명왕성은 매우 춥겠죠.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은 명왕성 표면에 얼음이 무척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식 이름은 아니지만 비공식 명명된 스푸트니크 플라눔이라고 불리는 얼음 평야도 있지요.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은 명왕성을 지나갈 때 이상한 지형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명왕성의 동쪽에 있는 칼날 지형인 톰보 지역입니다. 톰보 지역은 명왕성의 커다란
하트 모양 표면 특징에 부여된 비공식적 이름이죠. 잠깐 그러고 보니 명왕성은 1930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을 했는데 이 지역 이름도 톰보라고 불리고 있네요. 명왕성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있다 보니 평균 기온이 영하 230도 정도이고 그렇기에 지구인들이 아는 한에서는 명왕성에는 생명체가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왕성은 밝기 또한 매우 어두워서 지구에서 육안으로 보기는 불가능한 정도이죠.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후에 외소행성 134340이라는 번호를 갖게 되었는데요. 감성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름으로 부르다가 번호를 매겨 부른다고 생각하니 명왕성이 속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건 명왕성에게 행성이었다가 행성이 아니게 된 것에 대해 명왕성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말해보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명왕성이 의견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명왕성이 다시 행성의 자격을 굳이 갖고 싶다고 말할지는 모르겠네요. 아주 넓은 우주에서 태양계 역시도 작은 집합의 하나이고 태양계만이 가장 중요하거나 대단한 집단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왕성의 이름은 여전히 명왕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행성의 자격이 없어졌을 뿐 이름 자체를 빼앗겼거나 명왕성이 태양계 바깥의 천체가 된 것은 아니죠. 명왕성은 행성이었던 때와 지금 사실 큰 변화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저 지구 사람들이 명왕성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을 뿐이죠. 명왕성은 명왕성이라는 이름 외에 추가적으로 외소행성 134340이라는 번호를 갖게 된 것이고 과거에는 행성 명왕성이었다면 지금은 외소행성 명왕성이 된 것이며 명왕성은 외소행성 134340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계 안에서 행성으로 있는 것이 어쩌면 우주의 수많은 돌덩이 같은 천체들 중에서 조금은 더 특별한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건 태양계 내에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일 뿐 지구든 명왕성이든 그 어떤 행성이든 외소행성이든 우주의 시간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이름이든 그저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왕성이 다시 행성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 일부 지구 사람들의 희망일 뿐 명왕성은 사실 별 생각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행성이면 행성이지 명왕성이 외소행성이라니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주에 대한 연구와 발견, 탐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주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아주 오래전 지구의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거나 평평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여러 발견과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지구는 공처럼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명왕성이 왜 더 이상 행성이 아니느냐라는 말은 마치 지구가 둥글다면 왜 우리는 굴러떨어지지 않는가? 예전에는 분명히 지구가 네모나거나 평평하다고 했는데 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느냐? 믿을 수 없다. 봐라, 평평해 보이지 않느냐? 지구는 평평하다고 하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구는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둥글지만 그때 지구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을 뿐이고 평평한 지구로 믿었던 지구든 둥근 지구인 지금이든 지구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확실한 진실임을 알게 된 지금조차도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다의 수평선이 평평해 보이며 뚝 하고 떨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과거와 비교하자면 지금의 과학은 매우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또 언젠가는 지금이 과거가 될 미래에는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만 보아도 우주로 올라가는 탐사선이나 기술들이 점점 더 깊이 있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시대를 대표했던 우주로 올라갔던 장비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저호,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 그리고 앞으로 또 계획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는 기술들까지도요. 그렇기에 천문학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주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들의 정의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다시 또 행성에 대한 기준이 바뀔지도 모르려나요? 지구인들의 우주에 대한 기대와 열정에 따른 기술이 꾸준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가 수정되고 바뀌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던 것을, 익숙한 것을 계속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일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나 내용에 대해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명왕성이 외소행성이 된 것처럼 오랫동안 알아온 정보이면서도 심지어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 사실들로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 아닐까요? 어떤 내용은 수정될 수도, 추가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구를 통해 계속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까지는 지구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살 정도라고 하죠. 물론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어쩌면 더 오래 생명을 유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과학뿐만 아니라 지구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과학 또한 매우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우주 아줌마는 이미 아줌마인 상황에서 만약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100살이 된 우주 할머니는 지구에서의 생명을 끝내게 될 때 나 떠나고 나면 또 얼마나 엄청난 우주에 대한 발견이 있을까 궁금하고 기대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답니다. 우주 아줌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구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와 태양계 바깥의 우주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게 되는 우주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행성에 대한 정의가 또 바뀌게 된다면 명왕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처럼 다시 명왕성이 행성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먼 미래의 어린이들은 예전에 우주 아줌마가 배웠던 것처럼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으로 행성을 배우게 될까요? 명왕성뿐만 아니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행성이었지만 지금은 행성이 아닌 외소행성 134340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우주 아줌마는 다른 우주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또 만나요.